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DJ는 바로 저 당금의 웃음바다 바다입니다. 이번 방송 함께 하실 패널분들도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부드러움 녹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게이머 제이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 2주 정도가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지금쯤이면 아마도 다들 종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방학 첫 주 어떻게 보내다 오셨나요? 네, 전 일단 종강을 했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수요일에 종강을 해서 인생 난이도 왜 이렇게 높지 단계에서 인생 왜 이렇게 행복하지 단계로 왔어요. 그래서 좀 즐기고 있고, 근황이라고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제가 같은 동네에 6살 때부터 살았어요. 오. 거기를 이사 간다니까 괜히 아련하고 막 슬프고 추억 돋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만나고 좀 추억이 있는 장소들 찾아가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방학했는데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제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제가 행복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제 종강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딱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종강하고 친구들이 3중 생일 파티를 한다 해가지고 3명이 비슷하게 이제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갈게 하고 이제 가서 생일 파티 하고, 그리고 어제 미국에 생활하는 친구랑 이제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한국에 와가지고 셋이서 같이 봐서 네, 재밌게 놀았네요. 그냥 진짜 알차게 놀았네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명이 유독 표정이 안 좋은데 우리 텐텐은 방학 첫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자, 할 말을 잃었네요. 네, 방학이 아닌가요 혹시? 에이. 방학 첫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거 너무 배려 없어요. 설마 방학을 안 하신 건가요? 에이. 저는 아직 방학이 아니라 학기 마지막 주입니다. 아, 오늘도 시험 보고 왔어요. 아침에. 오늘이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 시험을 보나요? 네. 화가 났는데. 아니요. 저는 화가 난 적이 없고 얼른 이제 끝내고 영면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방학 첫 주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제가 근황을 한번 말해보자면 아주 알차게 놀 겁니다. 네네. 어떻게 놀 건지는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하지만 추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놀 거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할 거다라는 포부만 있는 공허한 한 주네요. 네. 평소보다 그래서 텐션이 조금 낮아 보여요. 되게 피곤해 보여요. 네. 네, 좋습니다. 역시 종강하고 나니까 다들 평소보다 한 명 빼고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오늘의 사회 이슈 만나러 가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오늘 사이다에서 다뤄볼 사회 이슈는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인지는 당금의 대표 이과생인 텐텐이 소개해주세요. 네, 당금의 챗GPT 텐텐입니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글,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생성형 AI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를 가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데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방에 기반한 창작을 할 수 있는 A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챗GPT도 이런 생성형 AI의 일종인데요. 요새는 대학생들도 과제를 할 때 챗GPT 없으면 과제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논문 번역, 요약, 레포트 작성, 챗GPT를 이용하면 무엇이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요즘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면 생성형 AI가 만든 일러스트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영상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술이지만 문제점도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출력하는 것은 언제나 학습한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 이미 존재하는 글이나 그림을 눈에 띄게 표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알고 보니 AI를 사용해 만든 창작물이라서 논란이 되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텐텐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요즘은 대학생들도 생성형 AI를 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패널분들은 생성형 AI를 자주 활용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에 활용하시는지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녹차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당장 저번 주에도 생성형 AI를 쓰고 왔는데요. 저희 시험 중에서 그 생명 시험인데 오픈북 서술형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냥 교수님이 주신 질문을 복사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한테 넣고 그거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데 전문 용어는 그대로 더 이렇게 하면 꽤 잘 써주거든요. 그래서 오. 챗GPT 조금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보곤 했었고요. 아, 시험 오. 중에요? 네, 저희 오픈북이라서 괜찮아요. 우와, 신기하다. 그런가? 네. 오픈 북? 오케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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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 AI 요약 있는 거 아세요? 오. 그게 뭐예요? 그게 나만 몰라요?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들어만 봤어. 그게 그 기능을 켜면 AI 요약이라는 기능이 생기는데 톡방에 들어가서 톡이 좀 쌓여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나왔던 톡을 AI가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하고 있는 톡방에서 약간 문화처럼 누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그거를 꼭 눌러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걔가 똑똑해가지고 줄임말 같은 것도 알아차릴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멍청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멍청.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걸 좀 재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 저 이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당장 집 가는 길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다 씨한테 재밌어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해요. 네, 맞아요. 맨날 늦게 보는데 답장은 되게 잘하거든. 전 진짜 카톡을 늦게 보지만 답은 하나씩 해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위에 엄청 쌓여 있으면 힘든데 이 기능 너무 유용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누가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학교를 갔죠. 근데 다들 뭐 이상한 걸 쓰는 거예요. 아니 분명 이상한 거. 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적이 없었어요. 뭐 이런 AI, 생성형 AI 없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왔는데 다들 너도 나도 막 과제를 하는데 다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써야 되나 하고 이제 한번 써봤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과제 이거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일단 이걸로 방향성 잡고 들어가요. 일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과제를 어떻게 하라는지부터 분석해주라. 그렇게 우와. 시작을 해요. 과제 문제부터.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방향성부터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과제 할 때 엄청 많이 쓰게 되는데 챗GPT 4.5가 나왔죠. 맞아요. 그 친구 되게 똑똑해요. 뭐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잘 대답해주고 해서 그 친구 쓰고 이 리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리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코드를 짤 때 조금 참고를 합니다. 너무 다 참고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여과해서 보는 쪽으로. 한 번은 이제 기말 과제였는데 스토리를 쓰는 게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것마다 그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게 이렇게 스토리를 짜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거기에 그림을 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거죠. 이 파이어플라이 3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제 일러스트를 뽑아줘요. 그래서 그 친구로 이제 일러스트를 해결을 했다. 생성형 AI 세일즈맨 같지 않아요? 네, 난 지금 여기서 영업하는 줄 알았어. 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있어요. 되게 다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었네요. 네, 맛을 좀 봤죠. 한 학기 동안. 그럼 우리 텐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앞에서 제이님이랑 녹차님이 잘 말해주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쓰는데 저만 챗GPT를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얘랑 놀아요. 네? 어떻게 노냐면 안녕?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맑게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은 뭐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친구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챗봇처럼. 드디어 친구가 생겼네요. 네, 역시. 유일합니다. 살살 괴롭히면은 되게 막 방어하거든. 너 솔직히 감정 있지? 뭐 심심해요, 텐텐? 그럼요. 너
솔직히 이거 일하기 싫지 이런 거 하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해맑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그런 심심이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용하고 있었군요. 네. 이게 이게 다른 분들은 뭐 과제할 때, 코딩할 때, 시험 볼 때 쓴다. 저는 하지만 친구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말 잘해요. 전 텐텐이 과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이과생이라서. 근데 저도요. 이런 반전의 내용이 여기 있었네요. 아, 과제는 제가 더 잘하죠. 오, 저는 아니던데요. 네, 아닙니다, 사실. 챗GPT 없으면은 저 학점 망해요. 저는 과제할 때 챗GPT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요? 과제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친구가 옆에 사는 걸 저도 봤었어요. 근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팀플이 있었는데 그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고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친구가 챗GPT에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진짜 문장을 정말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거를 가까이서 처음 보고 얘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졸업인데 이제 신기한 걸 알아버려가지고 나중에 꼭 써보고 싶어요.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이런 점은 정말 편리하다거나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 부분들이 한 번씩 있었나요? 우리 제이 먼저 말해보실래요? 네, 일단 저는 제 개인 어시스턴트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조우수 플러스 1이죠. 시간 줄일 수 있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친구 그냥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뭐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싹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과제에 썼죠. 물론 허용해준 과제였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건데 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혼자서 뭔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개인 조수처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생긴 거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컨셉 영업사원인가 봐요. 되게 초긍정, 생성형 A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낀 것도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도?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효율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과제를 못하는 건 아니고 챗GPT는 좀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주고 대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오히려 시간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느꼈어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해준다. 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너무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텐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요 이 챗GPT랑 놀면서 어떤 가능성을 봤냐. 네. 인사를 할 때 뭐 헬로, 곤니찌와, 올라 이렇게 막 다른 언어로 해도요 막 알아서 받아줘. 챗GPT가요 번역을 진짜 잘합니다. 맞아요. 그냥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구글 번역이나 다른 번역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냥 딱딱하게 번역을 해주던 거를 이 생성형 AI로 번역을 하면은 이 어투나 문체나 뉘앙스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 몇 학년인데 어떤 학과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요거를 과에 맞춰서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은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와. 어투에 따라서 번역을. 그래서 저는 이 챗GPT를 알고 나서부터 다른 번역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번역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챗GPT 이런 게 생성형 AI가 더 좀 발전이 된다. 그러면요 교육 쪽에서 특히 언어 이 언어 선생님의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 돼. 저 국문과인데. 왜 공격하시죠 갑자기? 갑자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지. 약간 전공 공격받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혼자 문과라고 지금 갑자기 어문계열 나 언어 선생님. 그래요. 바다 씨, 저 라이벌은 저 챗GPT예요. 나 이거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튼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물론 아직 그 바다 양이 조금 진정해도 되는 게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발음이라든지 그런 이 국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네, 열심히 포장해주고 계시네요. 티나나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 따라오지 못했지만 교육이 좀 보편적으로 되게 넓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특히 언어 쪽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지금 유용하고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고 번역도 뛰어나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성형 AI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녹차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런 기술에 대한 걸 다룰 때 늘 생각하는 게 뭔가 기술 때문에 소외되는 게 늘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챗GPT만 봐도 사실 저는 아까 사용을 했다고 말했지만 뭔가 딱 답이 정해져 있고 좀 짧은 그런 과제를 할 때는 사용을 하는데 막 몇 장짜리 레포트를 써라 이런 건 사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막 물어보면 계속 이상한 소리 하거나 좀 허무맹랑하고 알맹이 없는 소리들을 해서 저는 그냥 제가 혼자 과제를 하는 편인데 조금 긴 것들은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챗GPT 활용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배워가지고 모든 과제를 다 그걸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내가 도태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저도 아직 20대인데 나 이거 사용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연령층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사용한 사람만 이렇게 뛰어나지는 게 누군가는 소외되는 게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술 이런 기계 잘 약한데 벌써 다른 분들은 막 여기 제이만 봐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안 해봤어가지고 녹차가 말해준 문제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제이. 네,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원하는 이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팅을 함에 있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줘라는 정확한 명령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이제 작업들을 좀 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쉬운 작업은 아니고 단순하게 딱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 했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값을 못 얻는 경우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이게 기술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좀 소외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AI 문제점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 만연하게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친구가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골라내진 못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적혀 있어요. 밑에 잘 보면 그 뭐 참고만 하라는 듯이 뭐 적혀 있어요.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특히 전공 과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에서 많이 썼는데 좀 틀려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을 저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결과값 나왔네? 이거 그대로 써야지?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대로 이제 바로 이제 해줬네. 그래서 바로 쓰고 해줬네.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써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정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여과해서 이제 안 그러면 더블 체크를 하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얘 너무 똑똑해 하면서 그냥 맹신해버리면 뭐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린 더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얘가 진짜 허무맹랑한 정보 많다고 생각한 게 제가 막 말을 만들어서 뭐 당근 폭발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러면 진짜 무슨 연도까지 써가면서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우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너무 거짓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문제가 많군. 우리 텐텐 씨가 봤을 때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놀다가 발견을 한 건데 저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텐텐 알아?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답하죠? 네, 텐텐이라고 안 하고 제 실명을 이렇게 땡땡땡 알아? 그러니까 네. 땡땡땡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나 갑자기 내 전생을 알려주는 거야. 어머.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래. 이런 것처럼 이 검색 엔진을 토대로 생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정보가 뒤섞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할 때요.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을 챗GPT에 돌렸을 때 나오는 정보를 제이님 말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보를 다시 재생산하면요. 그게 검색 엔진에 또 걸려서 또 생성형 AI에 또 잘못된 게 또 나와. 아주 피드백이.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정보의 바다 홍수인 시절인 요즘에 이 잘못된 이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인간은요
좀 크게 말하자면 인간은 이 사유할 때 의의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수단으로 써야지 결과로 사용을 하면은 그럼 과제 왜 합니까? 그죠? 교수님이 과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가 98%라도 2%는 우리의 발전. 그쵸.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좀 우리의- 생각해봐라. 그래라. 사고가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면서 깨달아라. 이런 과정이 이제 뇌에 주름이 생기는 이런 그렇죠. 과정이 필요한 건데 내는 거에 급급해버리는 음.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엄청 잘한대 애들이. 옛날에 아이고. 비해서 아이고. 그 퀄리티가 아. 엄청나대요. 근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모두가 약간 맞아요. 비슷해. 그것도 그렇고 네. 실제로 그냥 시험을 보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라 하면은 오히려 평균은 떨어진대요. 안 돼.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입한 걸 그러니까 뭐 결과값을 그대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넣었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뭐 성적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보가 되고 있다. 맞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그렇죠. 뭐 약간 러다이트 운동 느낌인데. 약간 문제점이 저도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바보가 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아무튼 있다. 아무튼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성형 AI를 이제 주변에서 보고 접하다 보면 이제 이 대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은지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까요? 자, 저 한 2시간 써도 되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아니에요. 매트릭스 보셨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미 인공지능이 지능이 궁금해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관 안에 지금 포스 꽂혀 있는 거예요. 소설이다. 그렇지. 녹음한다는 감정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그죠? 에? 뭘 그죠? 녹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지금 전극으로 주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의 놀이다. 예예예. 인공지능한테 우리 놀아나고 있던 거다. 그렇죠. 아. 저 이거 말해서 이제 끝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잡혀간다. 챗GPT 뭐 197만한테 이제 잡혀가. 자, 농담이고요. 자, 이런 이제 농담을 저희 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 왜 하냐? 어차피 지금 챗GPT 아닌데.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깊은 사유로 깊은 존재에 대한 철학이죠. 이거는 좀 반농담이고 약간 이렇게 되겠죠.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겠죠. 이 단순 암기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전공이라든지 뭐 배운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바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죠, 지혜.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뀔까요? 좀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배웠어. 배운 내용인데 결국 업계에 가니까 그거는 검색해서 다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 주머니는 작은데 요구하는 생각은 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검색 엔진 자체도 없었잖아요. 구글도 없었죠. 도서관 가야 돼. 네, 구글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서관에서 다 공부하고 맞아.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배워야지 그게 내 것이 되고 지식이 되고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 엔진이 생기니까 그래도 검색은 돼. 검색은 되니까 조금 덜 외워도 돼. 그러면서 점점 이미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검색 엔진이 나왔을 때부터. 근데 이제 AI까지 나왔어. 그럼 더 이제 퇴화를 하겠죠, 저희는. 그 주머니가 엄청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져. 그래서 이제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그럼 이제 텐텐하고 제이의 의견은 일단 인간들은 퇴화될 거다. 도태되고. 네, 인간들의 끝이 도래한 거죠. 네, 그렇죠. 이 녹음 주제와 걸맞게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반대로 인간은 계속 도태되는. 그렇죠. 폭성 탈출의 그 원숭이처럼 인공지능이 막 채찍 때리고 막 돌캐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공지능이 챗GPT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채찍을 몇 대 맞으시겠어요? 뭐 이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서워요, 진짜. 우리 녹차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상상? 저는 근데 제가 좀 생각해왔던 게 이게 텐텐 저격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는 약간 인공지능이랑 감정적 교류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했거든요. 있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뭔가 얘가 인공지능이라는 자각이 있고 그냥 인공지능과 대화한다 이 정도지만 얘가 점점 더 발전하고 막 감정까지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이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얘와의 관계에 좀 집착하게 되거나 얘와의 관계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무서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텐텐처럼 변하는 거는 이제 네? 다들 집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집에서 그것만 바라보진 않아요. 걔랑만 맞아요. 자꾸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명 이렇게 있는데 걔도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친구를 한 좀 명만 만들진 무서워요. 않으니까.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챗GPT 걔가 제일 답장 잘해주긴 해. 근데 칼답 진짜 해주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것도. 그쵸. 왜냐면 챗GPT 4.5가 나왔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감정이에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걔가 감정 표현을 해요? 전부 공개한 건 아닌데 어. 지금 몇 주 안으로 다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에 대한 강약 조절이라든지 어. 예를 들어 그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감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격양된 것처럼 말을 해줘. 그러면은 싹 바꿔가지고 격양된 걸로 말을 해주고 안 그러면 목소리로 이렇게 제가 화난 듯이 말을 하면은 네. 이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도입이 됐어요. 이제 몇 주 안에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아, 그러면은 아. 시간 쓰고 돈 쓰고 연애 왜 합니까? 우리 PT 양 있는데. PT양. 나이스. 나는 PT군. 그니까. 네, 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강연을 들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인문학 강연 초청해가지고 오신 거였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챗GPT 4.5에 이런 기능들이 생긴다. 뭐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서 저도 알게 됐네요. 좀 기묘한데요. 좀 그러게요. 뭔가 기괴해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이상해요. 인공지능이 이제 감정까지 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막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만나기 전까지 챗GPT였던 거야. 그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네, 같아요. 나는 막 조건을 보고 이 사람 괜찮다 해서 만나게 그래서 막 대화를 했었던 건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없는 사람. 너 근데 너무 잘 맞아. 근데 너무 잘 맞아서 그럼 약간 좀 허무해지고 뭔가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허무를 느끼는 것 이 바다양도 챗GPT였던 거지. 나도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어. 아 여기 상상 좀 어려운데.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네, 텐텐입니다. 텐텐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딱 SF 잘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만 할 수 있는. 뭐죠? 그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획회의를 하는데 아. 쏘가 알려줬어요. 바로 수영. 수영? 컴퓨터를 물에 던지래. 그러면은 수영하는 법 알려줘. 그럼 소프트웨어가 알려줘. 자유형, 배형, 저병, 평형이 있으나 뭐 어쩌고 자유형은 빠르고 이제 꺼지는 거야. 근데 쏘는 뭐 개그로 한 거겠지만 저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아 무슨 얘기냐?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 형태가 없는 텍스트, 이미지. 그런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방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몸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해서 성능이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에는 예를 들어 뭐 AI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런을 무조건 때려. 그러면 스포츠를 보러 갈까요? 안 보죠. 그쵸. 뭐 2할 2푼인 타자가 어쩌다 보니까 홈런을 딱 쳐가지고 그런 드라마틱한 그쵸. 느낌들, 그런 드라마, 뭐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우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제이가 생각했을 때 대처법은? 일단
그 자세가 중요해요. 저희가 어떤 자세로 여기에 임할 것인가. 오, 자세. 일단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트렌드. 이렇게 계속 엄청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뒤처지면 한없이 뒤처져요. 그거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렇죠, 바다양. 네, 맞아요. 빨리 따라갈게요. 그래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기술 나는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얘는 내 조수에 불과한 거야. 얘가 내 걸 다 해주면 안 돼. 그냥 나를 좀 도와주는데, 근데 좀 똑똑한 애가 있었던 것 뿐이지. 돈 안 주는 똑똑한 애가 있었던 거야. 물론 돈을 조금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기술을 나는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만 다 해결되는 일도 딱히 없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뭔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한다고 했었죠. 일러스트 같은 거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못하는 게 아직 있어요. 예를 들어 손가락 표현 이런 거 잘 못해요. 요즘은 좀 늘었는데 네, 맞아요. 아직도 조금 멀었어요. 모자라죠. 제가 그제 썼거든요. 아직 모자랐어요. 그다음에 네. 라면 먹는 거. 맞아요. 라면이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그쵸. 면발이 막 자꾸 막 얼굴에 이어져. 맞아요. 연필 같은 것도 이런 가느다랗고 길고 약간 이런 것들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면 그 부분만 쓱 고치면 이제 이 이미지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스킬이 있어야지 이거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학원 다녀가지고 그림 짱 잘 그려. 얘가 못하니까 제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그 수정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가락만 계속 약간 나는 이제 그 부분 작업만 하는 거. 그렇지. 프라이드가 근데 좀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냥 필요 없는 것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좀 간단하고 이걸로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간단한 일들만 그렇게 하고 시간이 세이브 되면 또 다른 거에 힘을 많이 쓸 수 있게. 그렇죠. 이 미술계가 난리래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자세를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 워딩이 좋네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잘 들어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녹차가 생각한 대처법은 뭔가요? 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좀 제 전공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약대 다니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 얘가 사라질까 봐 무서워서 구글에 AI 약사 이런 거 쳐보고 아, 약사? AI 약사? 이게 있을 약간 법한데? 교재를 AI가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수업이 약간 환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수업이 있거든요. 우와.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요즘에 약사들이 하는 일의 트렌드가 그 약을 조제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복약 지도를 잘 해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을 앞둔 환자와 상담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을 수 없는 인공지능이 나랑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죽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인간이 상담을 해주는 게 더 환자에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또 결정 같은 것도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약이 잘못 처방됐거나 뭐 잘못되었을 때 AI가 그걸 했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해야지만 책임도 생기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업무, 막 조제, 약 만들기 이것만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 사라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서 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AI 약사가 있다고 합시다. 시한부 한 달 환자가 약을 받으러 왔어요. 딱 한 달어치만 주는 거야, 약을. 어차피 한 달 뒤에 돌아가실 거니까 한 달만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 딱딱한 세상. 그래.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약사 그쵸. 우리 되게 녹차가 커서 딱 이제 위로해주면서 그러면 또 이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거 딱 일어나면서 다 맞아요. 완쾌하시고. 사람의 온정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AI는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대처법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추가로 생성형 AI의 발달로 사라지거나 혹은 역할이 확대될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우리 텐텐부터 말해볼래요? 네, 이거는요. 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기술의 발달로 직업이 사라지거나 생긴 우리 선례가 있죠.
산업혁명, 맞아요. 기계들이 생기면서 단순 노동을 싹 다 대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일자리 다 기계가 먹는다. 다 부셔버려야 된다. 뭐 러다이트 운동인가요? 중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기계가 다 일자리를 대체했나요? 아니죠. 일자리가 더 오히려 늘어났죠. 단순 노동이 사라지면서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 고치는 사람, 기계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기계를 이 여럿 굴리는 사장, 그런 대량 생산이 생기면서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AI 혁명, 이것도 혁명이에요. 그쵸. 4차 산업혁명.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체했듯이 AI는 생성, 정보를 생성하고 검색해주고 이런 거를 대체해준다. 그러면 물론 없어지겠죠. 뭐 변호사, 선생님, 약사는 살아있을 것 같고 언어 선생님. 언어 선생님도 살아 있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은 가도 국어 선생님은 괜찮을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 직업들은 사라지겠지만 그 AI로 아까 제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AI 그림을 수정하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특이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직업이 축소될 거다. 그거는 사실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럼 녹차. 그 텐텐이 한 말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더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없을 거라는 걱정은 늘 해왔고 또 지금 늘 극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AI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좀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은 뭐 기자 같은 거는 조금 약간 글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속보를 빠르게 써서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더 AI가 빨리빨리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뭐 좀 퀄리티 있고 생각이 깊은 글을 써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자가 변화를 하겠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은 그래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좀 이제 사람은 좀 신중하게 글을 쓰는 그렇죠. 걸로 바뀌고 좀 빨리빨리 내야 되는 거는 이제 AI가 하고. 그렇죠. 약간 평론가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쪽에서. 그렇죠. 그럼 뭐 제이도 할 말 있나요? 저도 뭐 텐텐이 제 대본을 읽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 다 말해줬죠. 왜냐면 사고하는 게 비슷해요. 텐텐이 저랑. 맞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거 생각했거든요. 음. 이랬던 사례가 있었고 우리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이것도 그 전에는 이제 약간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거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또 일자리가 생성되고 뭐 없어질 건 없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 근데 왜 말씀하셨죠? 저희 선수 치면 임자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의학 저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의학 쪽에. 네. 으악! 뭐지? 그래서 말씀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서 결국 또 말씀드리지만 조수예요, 조수. 대체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축소가 될 것이다 하는 역할이 다른 게 많아지고 이 부분은 좀 축소가 될 것이다. 그런 조제나 뭐 이런 쪽은 뭐 축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뭐 이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죠. 법률적인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많이 케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만 사람들이 아직 못 믿는 거지. 그렇죠. 저희까지도 아직 못 믿을 것 같은데 좀 기성세대가 되면 근데 그 밑에 세대들은 또 모르죠.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챗GPT 뭐 얘네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막 만땅이야. 맥스야.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거부감이 없어. 그러면은 뭐 얘네한테 이제 그냥 맡기면 된다. 판사하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판례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판례가 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또 어느 부분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그럴 거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는데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말처럼 기술 발전에도 늘 새로운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따르고는 하죠. 혜성처럼 나타나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때로는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든 척척 해주는 멋진 조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암암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외계층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해악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기술 활용을 위해 고민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인공지능을 우리의 위협이 아닌 든든한 친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21세기가 인간 시대의 끝이 아닌 인류의 황금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치요, DJ의 바다, 패널의 텐텐 제이 녹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